커넥시티에 보따리 푼 놈이 있잖아요. 영상을 보면 웃기면서도 저 새끼 뭐하는 새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웃긴 건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려 했던 위젯이죠. 검은 보따리는 2003년 7월에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검은 보따리의 제일 대표적인 출처가 매직박스잖아요. 보상으로 매직박스를 주는 운영자 이벤트가 2003년 7월경에 등장했거든요. 처음 등장했던 이벤트들은 OX 퀴즈, 올라올라, 고지를 향하여, 그리고 더미데이터로 여겨졌지만 초창기 이후 GMS에서 등장해서 그 존재를 알린 보물찾기까지, 이런 이벤트들을 완료한 유저들에게는 악마의 문서라는 기타 아이템이 주어졌었는데,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천지에게 들렀다가 매직박스로 교환한 후 몽땅따를 통해 열거나, 혹은 루디브리엄의 진이에게 가져가서 간단한 퀘스트를 통해 개봉하게 되면 보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보상들 중 제일 낮은 확률로 등장했던 아이템이 바로 검은 보따리. 깜냥이 안되면 열지 말라는 짧고 간결한 경고문과 함께 주니어 발록을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은 보따리는 UI 패치 전 고대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종종 쓰이곤 했습니다. 검은 보따리를 통해 사람들을 죽이는 이 오락이 급속도로 유행을 타기 시작하고, 검은 보따리는 더 많은 경로를 통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기존 매직박스에서만 나왔던 검은 보따리가 제일 노잼이기로 유명했던 운영자 이벤트인 미니게임 최강자전에서 등장하기도 한다든가, 몬스터의 습격, 아니면 알파벳 모으기 등의 이벤트 퀘스트를 통해 얻을 수도 있었고, 피그메이그를 까면 등장한다든지, 해킹 차단 이벤트라는 이벤트 퀘스트 보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길드 대항전 최종 보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든지 등으로 꽤나 물량이 풀리기도 했어요. 오시라 디럭 출시 전 최강의 보스였던 주니어 발록, 이 주니어 발록을 테이크아웃에서 어디서나 간편하게 소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검은 보따리를 많은 유저들이 찾는 최고의 장난감으로 만들었는데요. 첫 등장부터 얼마나 다양한 곳을 가서 풀어댔으면은 2004년 6월 29일 패치를 통해서 자유시장에서 보따리를 더 이상 풀 수 없도록 변경하는 패치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검은 보따리에 대한 뒤틀린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운영자 이벤트 때 발록을 풀어서 이벤트를 기다리던 유저들을 다 죽여버린 일도 있었죠. 운영자는 그때 제대로 빡이 쳤는지 또다시 발록이 풀리면 이벤트를 안 한다고 선언. 야, 진짜 2000년대는 야상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또 2006년에는 고성능 순간이동의 도를 통해서 메이플 아일랜드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막 시장맵에다 주발 같은 거를 풀어놓는 그런 보따리 테러 같은 거를 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 이후 메이플 아일랜드는 초보자를 위한 지역이라면서 순간이동의 돌로 이동할 수 없게 패치가 되었고요. 빅토리아 아일랜드의 NPC들에게는 초보자가 아닌 유저들을 골라내서 본대륙으로 보내버리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니, 대사가 왜 무섭지? 아무튼간에 그런 사건 이후에도 당연히 검은 보따리 같은 아이템 만들어 놨으면은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주니어 발록이라는 불가항력을 통해서 유저들을 학살하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 검은 보따리, 결국 보따리를 통해서 커넥시티 대참사같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영상에서 사실 웃기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스크류 펀치로 주니어 발록 밀어내는 영상 찍는 놈도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옆에서 돌았냐라고 말하는 전붕이나 계속해서 초대 메시지 보내는 애들도 하나의 재미 요소지만은, 주니어 발록 잡아내고 나온 엘렉서, 파워 엘렉서 이런 것들 알뜰살뜰하게 다 챙기고 다른 채널로 빠르게 런하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검은 보따리에서 나온 주니어 발록이라도 드랍템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스킬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 발록을 잡아야 되는데 채널이 20개밖에 없어가지고 발록 찾기에 지친 전사들이 빠르게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 보따리를 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근데 사실 보따리 풀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면 다 똑같은 게, 해외에서도 막 보따리 같은 거 얻으면은 쪼렙들 모여있는데 가서 막 풀기도 했어요.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 수를 세는 사이코패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독특한 거는 해외에는 이제 쇼어타운의 중간 보스인 쇼어 보스 두목을 소환하는 보따리 아이템도 있었기 때문에 검은 보따리 외에도 이 아이템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의 경우에는 육망성 같은 소환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고 즉시 소환 판정이라서 암살하기 좋았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보스들을 소환하는 보따리들 외에도 이벤트를 뿌리는 라이트한 보따리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루디브리엄이나 지구방해 본부 퀘스트 같은 거 깨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보따리들이죠. 심심할 때 풀거나 매크로나 잠수 유저 죽이기에는 딱 좋은 보따리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상시로 얻을 수 있는 보따리들이 아니라 이벤트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보따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유령 보따리,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도 없는 보따리인데 심지어 막 교환 가능이라고 합니다. 2006년 7월경 뜬금없이 추가된 퀘스트인 커넥시티 유령 소동이라는 퀘스트를 통해서 레이스류를 잡고 기타 틈을 모아가면 얻을 수 있는 이 보따리는 사실 레벨별로 3가지 종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레벨 30부터 69까지는 유령 종류 중 하나가 소환되는 이 유령 소환 보따리를, 그리고 이제 레벨 8부터 29까지는 삼미호를 소환할 수 있는 삼미호 소환 보따리를, 그리고 레벨 70 이상 유저들은 왕도깨비들을 소환 가능한 도깨비 소환 보따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퀘스트를 통해서 얻은 보따리는 모두 교환이 가능했으며, 이 보따리를 풀면 실제 그 몬스터가 등장하긴 하는데, 이건 특별하게 이제 형체만 보이고 실제로는 때릴 수 없는 이제 그 아쿠아리움 동물원에 있는 그 몬스터 같은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퀘스트가 되게 짧게 있었던 그런 단발성 퀘스트다 보니까 이 이후로 이 아이템들은 잊혀졌다고 합니다. 아이 진짜 뭘까요?
이 퀘스트들 무슨 의도지?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벤트인 뭐 골드리치 황금 나침반 이벤트의 경우에도 특별한 보따리가 등장했었거든요. 우선은 뭐 의문의 보따리가 있겠죠. 풀면은 되게 뭔가 위험한 놈이 나올 것 같이 막 경고도 하고 주발이라도 뜰 것 같이 막 모션이 나오는데 정작 막 주황보석 이런 놈들이 나오는 낚시용 보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까다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몬스터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 루팡 돼지라는 특이한 놈이 가끔씩 나온다고 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요. 이 의문의 보따리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몬스터 같은데 이 친구를 잡으면 루팡 돼지 허리띠라는 벨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골드리치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스터 몬스터 소환 보따리들이었습니다. 테리온을 소환할 수 있는 보따리부터 시작해서 뭐 구미호, 제노까지 소환 가능한 이 보따리들은 사실 본섭에는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그건 바로 골드리치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테스트업에서만 잠깐 풀렸던 보따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들은 본섭에서 카산드라의 봄꽃 축제라는 이벤트가 진행될 때 일반 몬스터들을 소환하는 보따리들로 강제 변경되면서 그때 그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보스를 마구잡이로 찍어대면은 좋은 아이템들을 무한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 외에도 보따리 아이템류들은 다양한 방식들로 등장했습니다. 작은 달을 소환해가지고 소원을 빌 수 있도록 만든 달림 소환 보따리에 이어서 마을의 작은 눈사람을 소환해서 때려볼 수 있도록 만든 눈사람 소환 보따리, 이 보따리의 경우엔 저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보따리들 중에서도 제일 특이한 보따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중요한 보따리인 보스 소환 보따리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보스 소환이라고만 딸랑 적혀있는데 그 위에 보이는 크림슨 발록 소환 보따리 역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들은 말 그대로 보스들을 소환하거나 아니면 뭐 크림슨 발록을 소환하는 그런 보따리인 것 같은데 아마 메이플 초창기의 이승찬 체제 하에서 자주 진행됐던 보스 습격 이벤트 때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직접 사용하는 아이템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들고 있는 놈은 뭐 운영자 아들이라도 되는 거냐? 뭐 사실 그랬던 건 아니고 실제로 저 아이템을 팔던 사람을 직접 찾아내서 인터뷰한 글에 따르면 뭐 아무튼 본인 말 맞다나 인터뷰가 어설프긴 한데 좋은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순 있었습니다. 온게임넷이란 말이 나왔죠. 그 시절에 온게임넷 하실 수 있긴 한데 오주에는 2000년에 개국해서 2005년 당시에도 여러 e스포츠를 방영하던 그런 방송국이었거든요. 당시 방영하던 프로그램 중에 게임 특공대라는 코너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이벤트 삼아서 이제 몬스터 풀려고 줬던 보따리 같은 거를 당시 이벤트 담당이 어떻게 막 하나씩 막 긴바이 쳐가지고 아는 분한테 선물로 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보따리 왜 팔았어요? 아니, 전섭에 하나 있는 거를 1000만 명수도 안 되는 돈에 팔다니요. 이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진짜 희귀템이라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은 받겠는데요. 아무튼간에 보따리라는 아이템은 원래 이제 트롤링을 좋아하던 위즈 시절 개발팀의 수장인 이승찬 디렉터가 이제부터 서로 죽이고 다녀라 라고 만든 아이템임에 틀림이 없었고요. 한국의 유저들이든 해외 유저들이든 이 보따리류 아이템들을 첫 기획 의도에 정확히 맞게 서로 죽고 죽이는 용도로 이 보따리들을 잘 활용하면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